안녕하십니까. 여기 심상근 박사입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 심상근을 검색하시면 제가 대선 출마를 하고자 한다. 뭐 그런 동영상을 여러 개 만들어서 띄워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빠진 부분만 커버를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이 이 함께 사는 법에 대한 국민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경제가 있고 잘 사는 법이고 그 다음에 함께 사는 법,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조화가 상당히 중요한데 미국에서도 잘 사는 것에 대한 중점을 두기보다는 너무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경제가. 정부 빚만 1조 원 곱하기 2만 정도고 매일 2조 원을 국채 형식으로 꾸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부도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정부가 국채를 많이 사주는데 그것도 약점이죠. 미국 쪽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우방으로서 우리 문화는 사색당파 문화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넥타이를 씌워놨잖아요. 민주주의라는 넥타이를 씌워놔가지고 너무 민주주의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경제도 그냥 빚으로 다 지탱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 빚, 정부 빚,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빚, 공기업 빚, 하여간, 빚으로다가, 버는 것보다 사실 빚을 얻어가지고 빚으로 지금 지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내가, 트럼프는 이제 저를 친구라고 부르는데, 하여간, 다른 동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트럼프한테 한국과 미국이 그 문제를 해결하자 같이 민주 하다가 나라가 거덜나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트럼프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민주 하다가 그래서 이제 나는 트럼프한테 편지를 여러 통 쓰고 그래서 트럼프가 나를 친구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한미 산업 경쟁력 강화 동맹을 맺어서 해결을 하자.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백인회를 결정을 해서 그 전에도 하여간 결정을 할 거예요. 근데 한 50명 이공계 전문가, 한국인 그다음에 재미 교포들 이공계 사람들 한 50명 묻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때 또 기업인들 한 30-40명 이렇게 해서 또 한류 인사들 이렇게 해서 백인회를 만들어서 창조경제의 예산 수조 원을 이거에 핀트를 맞춰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 생각이고 이건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그 다음날 저에게 보낸 고맙다는 이메일입니다. 다른 동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 덕택에 그동안 잘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벌어서 잘 사는 것보다 빚을 얻어서 잘 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국이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앞날이 아주 어둡습니다. 특히 중국이 저가 상품뿐 아니라 고가 상품까지 첨단 산업 제품까지 이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일본도 다 힘들어지고 한국은 정말 제일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그 동영상, 심상근 검색하면 그 동영상들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내가 거기서 이제 좀 누락이 된 것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뭐냐 하면은, 여기 보여드린 게, 이게 빨간 바가, 영어로 바라고 그러죠. BAR. 빨간 바가, 1인당, 연 생산 대수입니다. 자동차, 현대자동차에서. 한 사람이 몇 대 꼴로 만드느냐. 근데 체코하고 미국이 한국보다 높아요. 한국은 뭐 민주주의다, 노조가 뭐 파업이다 맨날 그러고 그냥 뭐 별별 요구를 다 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미국보다도 뒤지고, 하다못해가 아니에요. 미국보다 엄청 뒤지고 체코보다도 뒤지고. 근데 연봉은, 이게 노란 바가 연봉인데, 연봉은 체코는 요만큼, 미국은 이만큼, 한국은 이만큼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체코는 생산 대수는 한국보다 이만큼 높은데 돈은 요만큼밖에 못 받아. 미국보다도 더 받아요. 한국 현대 그 종업원들이.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빚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빚으로밖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문재인 전 그 의원이 박근혜가 잘못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경제가 문제가.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거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게 현실이잖아요. 노조들이 이러고 앉았으니까, 대한민국은 완전히 그냥 망하게 된 거예요. 누가 노조 힘을 당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다 당할 수 있어요? 누가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교조고 노조가 지금 대한민국을 꽉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나 노동계나 산업이나 뭐나 아주 지금 완전히 확실하게 망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민주주의 하면서 이런 짓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 보면은 밑에서 보면 말이에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화통 기차 앞에 기관은 그게 생산이고 뒤에 이거는 이제 같이 함께 사는 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미국만 해도 맨날 민주 하니까 그 부분만 커지고 생산은 아주 중국한테도 뒤지고 일본한테도 뒤지고 중국, 한국 다 뒤지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내가 트럼프한테 같이 손잡고 동맹 맺자는 거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빚으로만 산단 말입니다. 빚으로. 이 한국도 그렇잖아요. 맨날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조니 전교조니 공부하지 열심히 하지 마라, 일 열심히 하지 마라,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빚으로만 살잖아요. 우리가 벌어들이는 거는 제한되어 있고, 그러니까 민주주의고 하다 보니까 계속 빚만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그냥 부동산 경기 강제로 띄워가지고 그냥 그걸로다가 경기를 유지하고. 일본만 해도 그게 말만 민주주의를 아주 여기 사무라이 국가거든요. 일본은 근본적으로 사무라이 국가예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전부 사관생도 같다고 거기는. 그래서 민주주의를 아무리 미국에서 외쳐도 일본 사람은 19등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민주주의 하면서 이렇게 난리를 안 쳐요. 그래서 거긴 산업이 강하다고 지금도. 물론 이제 싱가포르 경우에는 완전 그 애국 독재죠. 아주 청렴하죠. 리가녀 부자가 독재를 하는데 리가녀는 조그만 집에서 살다가 죽었잖아요. 아마 그것도 팔아가지고 뭐 정부에 기부한다 뭐 그러더라. 그런 게 들었는데 여기 애국 독재죠.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1, 2등으로 잘 사는 거야. 근데 한국에서는 애국 독재가 안 돼요. 그것도 뭐 민족 문화나 이런 게 맞아줘야지. 여기서는 그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박정희가 그거 하다가 결국 죽었잖아요. 그 양반도 제가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제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뭐 박정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아버님이 리가녀처럼 애국 독재를 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잖아요.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싱가포르하고 한국하고는 문화가 틀려요. 대만만 해도 예전에 장개석이 할 적에는 이게 컸었어요. 앞에 엔진이. 근데 이제 장개석이가 이공계 사람들만 데리고, 장관이 법무부 장관하고 국방장관 빼놓고 전부 이공계인 장관으로 썼거든요. 장개석이가 대만을 경제를 엄청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죽었지. 이제 그 다음에는 막 여기도 뭐 민주다. 근데 뭐 그러고 있는데, 그런 대로 중국 사람들이 장인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잘 견뎌요. 그러고 이제 중국 본토는 뭐 아시다시피 완전히 그 칭화홍대 나온 이공계 사람들이 90% 이상 권력을 잡고 있잖아요. 후진타오, 뭐 시진핑 전부 칭화홍대 출신 엔지니어들이라고. 그리고 장관들이는 뭐니 90 내지 95% 권력을 칭화홍대 출신 이공계인들이 잡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등소평이가 그렇게 설정을 해놨다고. 현대는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잘 살려면은 이공계가 세계에서 1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공계인들이 제일 그래도 그 쓸데없는 정치를 안 하고 산업에 집중할 거다. 그래가지고 등소평이가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장쩌민도 뭐 칭홍대는 안 나왔지만 그 사람도 정규 나하고 똑같아요. 정규과 소위 이제 챙이에요. 그 사람도 엔지니어라고. 장쩌민도. 그다음에 후진타오 시진핑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중국 최고 인류 2020 칭화홍대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첨단 산업계 95% 인력의 95%가 중국계하고 인도계 아니에요. 뭐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요, 돈 버는 것밖에 몰라요. 돈 벌고 잘 사는 거에 집중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인 정신도 물론 무지하게 강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중국계가 미국 그 산업 엔진을 돌려주고 있어요. 성격들이 그렇다고, 남자들이. 그건 뭐 이미 다른 동영상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참조하시고, 한국은 참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남남 갈등 때문에, 왜냐하면 호남 사람들은 영남 사람들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잖아요. 영남 사람들은 조선왕조 때도 정산품 이상 30% 이상이, 아니 40%가 영남 출신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달하고 또 친화력이 높고, 그래서 상당히들 성공적이에요. 문화가 상당히 성공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 영남 사람들이. 나뭐 경기도 사람이고 태어나기는 충청도에서 태어났지만, 충청도에서 크고 그랬지만, 영남 사람들을 내가 보면은,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호남은 북한하고 손을 잠깐만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영남은 자기 힘으로는, 제압을 못 하겠으니까. 그러니까는, 한국 보수, 영남 중시 한국 보수와 호남 중시 한국 진보가,
지금 대한민국을 비행기에 비유하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반대로 가려고 그런다고 지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기 보인 것처럼 임진왜란도 일어나고 한일합방도 일어나고 지금 그냥 산업도 경제도 그냥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어요. 이렇게 대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인 것처럼 폭포가 떨어지게 생겼는데 쌈만 하잖아요. 쌈만 하는 거. 그래서 그 모습을 내가 여기 있는 그림 다 내가 그린 거예요. 내가 한 2년 동안 칼럼을 쓰면서 이제 그린 건데, 그래서 이렇게 쌈질하고 있잖아요. 폭포는 곤방, 임진왜란, 한일합방, 이제는 경제 파탄, 이게 참 큰 문제 아닙니까? 근데, 세계 상황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지금 전쟁을 해야지 이 경제 침체가 풀릴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구급파들이 미국에 상당히 있거든요. 한판 붙자 3차 세계대전을 벌여야 되겠다 그런 구급파들이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서는 철부지들처럼 쌈만 하고 그러니까 한국이 결국 남북한이 그 3차 대전에 트리거가 될 거다. 영어로 트리거라고 그러는데 도화선이 될 거다. 그래가지고 그냥 김재동 씨만 해도 그냥 말도 안 되는 논리에도 맞지 않는 달변으로다가 막 선동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참 큰 문제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민주주의 하면서 맨날 민주주의야. 맨날 민주주의. 아주 그냥 내가 진절머리가 나.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좌파 진영이 거의 1, 2년마다 이한 집전을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200년이 넘어서도 민주당, 공화당 둘로 이제 변한 적 있어요? 한국에서는 진보당이라는 게, 새정치민, 국민회의 해석까지, 하여간 지난 15년인가, 하여간 그동안 1년, 2년이 멀다고서 당 이름을 바꾸고 이한 집산했잖아요. 이거는 세계에, 대한민국 외에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진짜로. 대한민국만 이런다고. 대한민국만. 무슨 나라가 정당을 계속, 깨고 또 세우고, 그러면서 이름을 계속 이렇게 바꿉니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개뿔이고 정말 아이고. 그 다음에 보수 진영도 보세요. 보수 진영도 박근혜하고 이명박 둘이서 그냥 싸워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탄핵까지 왔잖아요. 이명박 패가 좌파하고 손잡고선 200석이 넘으니까는 탄핵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 목표는 권력을 잡겠다는 거야. 그래서 반기문을 대통령 만들겠다. 또 이제 좌파는 문재인 대통령 만들겠다. 그래서 둘이 손잡고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박근혜부터 정치적으로 매장하자. 그래서 탄핵시킨 거 아니에요. 다 기획된 거라고. 김부성 의원이 탄핵 재판 3일 전에 그랬잖아요. 비참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 이미 정해놓고 하는 거라고 난 그때 판단했다고. 기각될 것 같으면 무서워서 그런 대통령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벌써 며칠 전에 8대빵 인용될 거다 다 알고 오는 얘기라고 그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이 비참한 처를 맞을 거다 그런 얘기를 감히 해요. 그런 사전 정보가 없으면은 다 기획된 거라고 다. 그래가지고 그냥 친박 공천 학살에서부터 세종여자 쭉 해가지고 그냥 이정현이하고 정진석이하고 비박하고 한통속이 돼가지고 이정현이하고 윤상현이는 겉으로는 친박이다 어쩌고 그랬지만 대통령 무척 속색이고 배신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그게 대통령님이 이 두 사람은 이미 처음 했었다고. 근데, 이정현은, 또, 지난 전당대회 때 후보로 딱 하나 남아서 다시, 뭐 기용을 했고, 윤석열은 뭐 2015년 가을에부터는 전화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완전히 단절시켰는데, 뭐 자기는 지금도 그냥 뭐 측근인 것처럼 선지상으로 다니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러니까는 도대체가 믿을 사람이 없어요. 한국 정치에서는요. 하여간 난 내가 35년 미국 살다 와가지고 지금 박정희 대통령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그건 그저 박근혜 대통령님이 의원 때 나한테 준 역할이고, 그래서 5년 반 동안 박통 대변인으로다가 내가 가까이서 조용히 박근혜 대통령님을 보좌를 했는데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시경환이도 그렇고, 아이씨, 도대체 인격들이 의심스러우니까 그냥 거짓말들을 밥 먹듯 하고.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마작대들 같잖아요. 마작대들. 그냥 정신없이 마작대들처럼. 속상해요. 그래서 뭐 내가 얘기를 벌써 뭐 몇 시간어치 영통성을 준비했는데, 내가 빠뜨린 게 이 노조 문제하고, 이 사색당파 문제, 이 사색당파 문제, 또, 민주하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좀 강조를 하려고 다시 이제 짤막한 동영상을 준비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보세요. 세계적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러시아, 일본, 중국 대결하고 있고, 미국, 러시아 대결하고 있고, 이스라엘하고 아랍 대결하고 있고, 이 대결이 지금 남한하고 북한 시소 위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까딱하면 그냥 3차 대전이라고. 내가 그런 분야에서 일을 했어요,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고. 이거 그냥 지금 불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남남 갈등하고 또 남북 대결이 불장난하고 있는 거라고. 불장난. 내가 여기 썼잖아요. 한민족 때문에 3차 대전은 발발할 확률이 40%다. 진담이에요, 이건 진담. 그래서 그래서 내가 대통령에 출마를 하겠다. 지금 뭐 그러고 있고, 탄기국에서 결국 최후의 카드는 나밖에, 심상정 박사 나밖에 없지 않나. 김진태 의원님은 저쪽으로 가서 경선을 했는데 경선이 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럼 다른 당에서도 출마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양반은 가능하지가 않고 결국 남은 거는 저 심상정 박사밖에 남은 사람지 않았나. 이 우파 진영에는 한기국, 뭐 박사, 우파가 한 30개 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지금 열심히 동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